이거 그냥 개인적인 예. 질문인데 예.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건 약간 듣도 보도 못한 괴롭힘인 거예요. 고데기로 뭐 이렇게 막 화상을 막 온몸에 입히고 뭐 다리미를 쓰고 얘네는 어떤 심리인 걸까? 그냥 사이코패스라서 이러는 걸까?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 제 아내 와인앤도연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 김도연 씨랑 멘탈 탄탄 콘텐츠를 제가 특별히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오셔서 요청이라기보다는 네. 급히 오빠가 좀 찍겠다고 해서 오늘 특별히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멘탈 탄탄에 나오게 되었어요. 예,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송혜교 씨, 임지연 씨 주연한 넷플릭스 시리즈죠. 더 글로리 1화를 먼저 쓰셨는데 제가 좀 잔인하다고 중단을 했다가 저까지 못 보겠어요. 맞아요. 너무 보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막 주변에서 재밌다, 이게 몰입감이 난리가 있다. 났다. 마지막을 같이 봤는데 네. 송혜교 씨가 연기한 문동은이라는 캐릭터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학교폭력 피해자고 피해자가 성장해서 가해자들한테 복수를 하는 내용인데요.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하다 뭐 이런 거 없으셨을까요? 팔을 긁는 이유가 시간이 저렇게 10몇 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게 회복이 안 되나? 안 되나. 진짜 물리적으로 가려워서 그런가? 이런 음. 생각을 했는데 오빠는 그 심리적인 이유라고. 그렇죠. 18년이 지난 상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통증이 있다거나 가려움이 있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트라우마가 떠올릴 만한 상황이 되면 이제 자꾸 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과거에 학교폭력을 당했던 트라우마가 저희는 이거를 재경험이라고 하는데 그때 고통이나 통증이 현재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주인공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실제로 저도 사고가 난 분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 바다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가진 분들 이렇게 출렁출렁 몸이 물속에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 문동은이 자꾸 팔을 긁는 이유도 아직까지는 그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로 그게 어떤 과거 기억만이 아니라 현재 여러 가지 지각들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저는 네. 이게 궁금했는데 네. 제 나름대로 추측을 했어요. 김밥만 먹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복수로 초점에 맞춰진 이후에는 미식을 하는 것도 옷을 사는 것도 아무것도 내 인생에 이제는 의미가 없고 이런 의미가 아닐까. 저도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PTSD가 있는 경우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데 어쨌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전혀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오로지 문동은은 복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걸로 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문동은이 불과 관련된 고문을 많이 당하잖아요. 김밥을 먹는 이유도 혼자서 요리를 해먹고 불을 쓰는 것 자체에도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김밥은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뭐 요리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시즌2에서는 샌드위치 좀 먹어주면 안 되나? 너무 하나만 먹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네. 돈도 뭐 벌만큼 버신 분이 이 세상에 즐거움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다 이렇게도 보이긴 해요. 그냥 진짜 철저하게 피딩인 거죠. 자기 감정이 새어 나오려고 하면 누르잖아요. 차에서 자기도 같이 웃음이 새어 나오려는 걸 자꾸 누르고 있고. 감정 표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어떤 상태라고 봐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고 억제하는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어른들한테 힘들다고 손을 내밀 때마다 다 거절을 당했고 맞아. 오히려 상황이 다 악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정신과에서 그걸 안정기지라고 하는데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이렇게 안정기지처럼 좀 기대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분노나 감정, 슬픔을 편하게 표현할 만한 상황이 이 문동은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친모한테도 그걸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억제해 왔던 것 같고 저희는 뭐 이거를 또 차가운 분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정신과에서는 속의 감정 상태를 무드라고 하고 드러나는 걸 정동, 영어로는 어펙트라고 하는데 이 정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눈치채기가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해자를 보면 화가 나고 욕을 하고 분노를 하고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데 문동은은 그런 것들을 다 억누르는 느낌?
그 가해자를 만나고 오면 두려워하거나 맞아요. 무서워하기도 맞아요. 해요. 그런 거를 가해자들 앞에서 절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거를 표현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고 이걸 표현하면 나는 나약하다, 약하다, 이 사람들한테 얕잡아 보일 거다. 그리고 누구도 공감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쉽게 손도 내밀지 않고 쉽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는. 굉장히 좀 딱하고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이런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분들을 좀 진료해본 경험은? 대부분의 정신과 의사분들은 뭐 이런 학교폭력 트라우마 가진 피해자분들을 다들 진료를 해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은 성인이 돼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정신과에서 이제 사회 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닌 분들은 대인기피증이라고 알고 있는 이런 질환들은 진짜 어린 시절 학교폭력과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잘 해결이 안 되고 치료를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 기피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학창 시절에 사실 친구라고 하면 같이 떡볶이 또 먹으러 가고 막 10대한테 친구 전부죠. 중요하죠. 막 같이 연예인 얘기도 하고 아이돌 얘기도 하고 이런 존재인데, 기본적인 이 또래 집단과의 신뢰 관계를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대인관계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거 그냥 개인적인 예. 질문인데 가해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이건 약간 듣도 보도 못한 괴롭힘인 거예요. 어이구. 고데기로 뭐 이렇게 막 화상을 막 온몸에 입히고 뭐 다리미를 쓰고, 얘네는 어떤 심리인 걸까? 그냥 사이코패스라서 이러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연진이나 재주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친구들도 물론 약자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안에서도 자기네들끼리 서열이 있잖아요. 얘를 괴롭히지 않으면 또 나도 혹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런 피해자를 더 공격하고 얘를 괴롭히는. 불러야만 내 서열에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재준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리고 같이 이 친구를 괴롭히면서 같은 가해자 위치가 되면 거기서 좀 벗어날 수 있잖아. 어떤 불안감이나 그리고 얘한테 또 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가해자들이 좀 그런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더 글로리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를 다룬 시리즈고요. 지금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즌 1이 8부작이고 시즌 2는 또 3월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복수가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단수 괴롭힘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사이다 같은 통쾌한 복수가 또 기다리다 보니까 고구마 같은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문두근은 하나도 물리적인 행동을 안 하는데 자멸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서서히 복수에 대한 빌드업을 쌓아가고 있는데 제 주변에 이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지만 1화만 본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한 번 시작하면 무조건 8화까지 본다는 구독자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